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시민들이 제주도민보다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탓이라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면서도 씁쓸한 결과입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영업용 차량도 제한 가능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8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사직 2구역 재개발 사업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추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금호로 확장 1차 사업 구간은 확정된 반면 2차 구간은 여전히 보상가를 두고 건물주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잉 단속 논란을 빚은 강남구가 민원 위주 단속으로 개선합니다. 오늘 새벽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높다며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사직 2구역의 재개발 사업. 하지만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직 2구역의 재개발 갈등을 송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벽이 뚫려 있고 장마철에 내린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체 180가구 중 절반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된 사직 2구역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노후화된 채 방치된 이유는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 사직 2구역은 2012년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서울시가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전환해 2구역을 보존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도니문 1구역 등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니문 1구역의 경우 사직 2구역보다 더 역사성이 짙은 곳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을 시작해 이미 입주까지 끝냈다는 겁니다. 성곽이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곽이 멸실 구간이라고 분명히 서울시에서 이제 한양 도강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재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브리핑까지 해주셨어요. 그 팀장님이. 그런데 우리보다는 더 가깝게 있는 그 뉴타운 지금 뭐 자이 그쪽은 성곽을 오랑공원 쪽은 완전 성토예요. 거기 기상로 있는 쪽으로는. 그 성곽을 안고 지금 집을 지었잖아요. 아파트를. 그리고 왜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던 곳을 무학동 같은 경우 뭐 그 유명한 옥바라지 공원 뭐 해서 여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절대 여기는 안 된다 하면서도 지금 벌써 다 올라가고 내년에 입주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희 구역만 안 된다는 건지. 결국 조합은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직권 해제 및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가 항소함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인 상황.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자 조합 측은 건축심의와 건축 허가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소송의 어떤 뭐 추이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죠.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일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의 계획과 현재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고 그 과정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역사도심, 도심부 안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또 2015년에 생겼거든요. 사직 2구역과 서울시의 법적 다툼은 2심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까지 예상된 상태. 갈등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성동구는 지난 2009년부터 1, 2차 구간으로 나누어 상습 정체도로인 금호로 확장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확장으로 인한 보상 비용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갈등을 겪으며 10년 가까이 사업 시행은 미뤄져 온 상황입니다. 최근 1차 사업 구간의 보상 갈등을 마무리하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신금호역 1번 출구 방향의 금호로입니다. 금호로 옆 농협은 이전했고
떡집 건물은 장사를 중지했습니다. 그 옆 건물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금호로 1차 확장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비용을 받고 건물을 떠난 겁니다. 성동구와 중구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금호로는 상습 정체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확장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탓에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비용 등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올 하반기 마침내 보상 갈등을 끝내고 1차 확장 구간의 사업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4동의 건물을 보상하는 비용은 50여억 원으로 현재 2차로인 50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합니다. 건물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재결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까지 가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 중순부터 그 포장막을 이제 씌워서 이제 그 일부 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남은 건 신금호역 3번 출구 방향의 2차 확장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역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데 7동의 건물 일부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 토지 소유자들은 맞은편 건물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팔린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1억씩 매매됐어요. 60억에 매매됐어요. 저 건물이 한 분양 하나 받는 것도 10억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 나가보세요. 어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제가 이런 그거를 하겠어요. 제가 평생 이룬 그 건축물인데 이 하나가. 하지만 구는 3.3제곱미터당 1억 원의 보상 비용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1차 구간의 경우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온 만큼 구는 7동의 건물 보상 비용으로 3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는 올해 말까지 2차 구간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보상 비용을 든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남구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잉 단속이라는 논란을 빚을 정도로 획일적인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민원 위주의 단속으로 바뀝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현장입니다. 인도에 걸쳐 있거나 도로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경우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머리 조금 나와 있다고 사진 찍고 여기 바퀴 걸려 있다고 사진 찍고. 강남구에서 CCTV나 스마트폰, 단속반에게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는 하루 평균 1,000건. 지난해만 연간 42만 건이 단속됐는데 인근 서초나 송파에 비해 2~3배 많습니다. 중랑구보다는 8배나 높은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비율은 타 지역 주민이 80%, 강남 구민은 20%로 외부 차량 유입이 많은 만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우선 전화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옮기셔 주셨으면 해서요.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단속이나 견인을 하는 선별적 사전 예고제가 도입됩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과 단속 유예 구역을 이면도로까지 추가 확대합니다.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단속을 완화합니다.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차 통행로 등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엔 예전처럼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 위주의 계도 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 주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과 대치동 학원거리 하원 시간 조정, 카풀제 캠페인 같은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윤영 기자가 빈집털이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성이 녹색 배드민턴 가방을 맨 채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잠시 뒤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송파구와 강남구 등 고급 아파트에 빈집을 털던 38살 정모 씨입니다. 노루발 못보비, 일명 빠루를 배드민턴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표적이 된 빈집은 모두 10곳,
피해액만 1억 3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 같은 빈집털이 범죄는 요즘같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여름 휴가철에 자주 발생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과 8월에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는 모두 2,741건으로 평소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빈집털이의 78%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일단 문단속만 잘해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약할 경우 공구 하나로도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틈 사이에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휴가를 떠나기 전 신문과 우유 배달은 일시 중지하고 전자잠금 장치에 남은 지문을 제거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빈집털이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비밀번호 요즘에는 많이 디지털이 돼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넣으실 텐데 이런 거 지문이 좀 닦고 가시던지 창문 경보기가 보통 시중에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를 합니다. 그걸 구매를 하셔가지고 창문에 미리 설치를 해주시던지. 경찰은 또 빈집 사전 신고제를 통해 휴가 기간 주기적인 순찰을 요청하는 것도 빈집털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빈집 사전 신고제는 경찰이 우편물 관리나 잠금 장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해 안심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역시 물놀이만한 게 없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도심 곳곳의 물놀이장이 요즘 인기입니다.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중랑 캠핑숲에도 최근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지금 저는 중랑 캠핑숲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도심 속 캠핑지 안에 물놀이장이 새롭게 조성됐다는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중랑 캠핑숲 공원 내에 이 새롭게 물놀이장이 조성됐습니다. 어제죠 8일부터 개방이 됐는데요.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해 미끄럼틀을 포함한 조업 놀이대와 수중 터널, 바닥 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한 10시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는 무척 더웠지만 이 물놀이 시설이 가동된 이유는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캠핑도 즐기고 숲도 즐기고 물놀이장도 있고 정말 이 매력적인 공간 같은데요. 이 캠핑 숲인 만큼 물놀이장과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캠핑 숲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이 중랑 캠핑숲 별밤 가족 시네마가 열리는데요. 예. 제 오른쪽으로 이 드넓은 잔디 광장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잔디 광장은 영화관으로, 그리고 제 왼쪽에 물놀이장은 수중 키즈 카페로, 또 이곳은 중랑 숲입니다. 이 숲은 생태 체험 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인데요. 마치 공원 전체가 영화관과 놀이시설을 갖춘 자연 속 멀티플렉스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 또 행사 기간 동안은 이 조명을 설치해 밤 10시까지 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와 또 야간 곤충 탐사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중랑 캠핑숲 물놀이장 찾으실 분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8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예. 40분 가동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령대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인원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개장 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막바지 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피서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으시더라도 이 캠핑도 즐기고 숲속에서 이 물놀이도 즐기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중랑 캠핑숲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도심 속 캠핑과 함께 즐기는 물놀이장, 굳이 멀리 안 가고 이번 주말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랑 캠핑숲 물놀이장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소방서 추산 1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구조대는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 반려묘에 의해 전기레인지가 작동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광진구 자영동의 한 구두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집기와 기계류가 일부 소실돼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두 작업장 내부 기계에서 연기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용산구 남산 2호 터널 인근에서는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7살 강모 씨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대는 강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중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해 8명이 30여 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8명은 모두 구조됐고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성북 선잠박물관이 성북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부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누에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난생 처음 누에를 대면한 아이들의 눈가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이번엔 누에고치에서 직접 명주실을 뽑아보는 시간. 눈에도 잘 띄지 않던 얇은 명주실이 모여 하나의 실타래를 만들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커다란 뽕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갖고 하니까 바로 그때는 수시로 불 피워가지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번데기 옆에서 얻어먹고 한바탕 또 뛰어놀고 또 번데기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난 4월 개관한 성북 선잠박물관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선잠제와 선잠단을 기리기 위한 곳이지만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미니 배틀로 천을 짜고 또 비단 염색까지 조선시대 의복 문화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잠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개념이고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걸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 위주,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더더욱 이제 자기 주도형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작품을 완성하는 전통 매듭교실 심화반이 운영되며 다음 달부턴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단 스카프 천연 염색 수업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격주 토요일 선잠박물관에서 놀이개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한낮 온도가 35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무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노원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등 역대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폭염을 견디기란 역부족입니다. 무더위에 대책 없이 노출된 취약계층 어르신. 노원구가 어르신 보호를 위해 24시간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원구청 대강당에는 1인용 텐트가 빼곡합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불과 베개, 음료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의료진도 함께 밤을 보냅니다. 폭염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주 목적인데 지역 경로당도 24시간 개방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열대야에 맞섰던 어르신들,
쾌적한 냉방 덕에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는 것도 시원하게 자고 우리네들 이 나이에는 또 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늦도록 대화하고 또 밤참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 방에서 7분이 주무시고 또 거실에서도 주무시고 또 여기 남자분들이 좀 비좁으니까 안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좀 주무시고. 야간 무더위 쉼터는 구청 대강당과 경로당 8곳, 이렇게 총 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수십 명의 어르신이 밤마다 무더위 쉼터를 찾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노원구는 이달 말까지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지역에 합동 단속을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시장 점검단을 구성한 이후 첫 단속으로 용산구 신계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점검단은 중개업소들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집값이 상승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청약과 전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모바일 투표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구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116개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모집해 이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 복지, 문화 분야 등 54개 사업을 투표 대상에 최종 선정했습니다.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는 총 10억 원이 배정됐으며 최종 선정은 이번 모바일 투표와 30일 열리는 주민총회 결과를 합쳐 최종 결정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잠시 내려가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다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달 중에는 폭염이 끝나겠지만 이제는 폭염의 일상화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